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2020 금융권 공동체험 온라인 박람회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증권금융, 수협은행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 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분간 기업 소개를 듣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금보험공사부터 기업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라이브 채용 설명회에서 예금보험공사 채용에 대해 설명드릴 인사팀 윤가하 책임력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채용을 담당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께 저희 예보 채용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또 느낌이 새롭기도 합니다. 저희 공사 신입직원 채용에 설명드리기 전에 예보에 오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우선 예보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보의 비전, 인재상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예금보험공사의 설립 목적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립 목적에 따라 세 가지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저희 예금보험공사의 비전은 안전한 예금, 따뜻한 금융, 행복한 국민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공사의 인재상은 금융 전문가로 신뢰받는 인재,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인재, 공익에 기여하는 책임감 강한 인재 세 가지입니다. 인재상은 저희 공사에서 채용하고 싶은 인재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예금보험공사 입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저희 공사의 인재상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채용 인원 및 채용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9월 1일 오후 5시까지 공고가 마감이 되므로 일정 참고하시어 입사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경영직렬 11명, 경제직렬 7명, 통계직렬 3명, 법학직렬 5명, IT직렬 4명으로 총 3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채용 일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1일 오후 5시에 채용 공고가 마감되고 9월 중에 서류 전형을 실시하고 9월 26일에 필기 전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말 정도에 1차 면접을 실시하고 11월 중에 2차 면접을 실시하여 12월 15일에 입사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채용 절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공사 서류 전형은 직렬에 따라서 25배수 혹은 45배수로 선발하며 서류 전형 시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을 나눠서 지원자를 평가하고 자기소개에 대해서 적부 판단을 하여 서류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9월 26일에 필기 전형을 치를 예정이며 필기 전형의 경우 직업 기초능력평가, 공통과목, 직무능력평가 세 가지를 실시합니다. 과거부터 저희 공사 채용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공통과목이 무엇인지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요. 공통과목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전형에서 저희는 4배수를 선발하고 4배수의 인원이 다음 전형인 1차 면접에서 실무진이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1차 면접에 참여하게 됩니다. 1차 면접은 토론 면접, PT 면접, 인성 면접을 실시하는데 동 면접들을 통해 공사 인재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지원자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1차 면접에서 2배수의 합격자를 선발한 후 마지막 2차 면접을 실시합니다.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으로 진행되며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지원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올해부터 저희 공사의 채용제도에 좀 크게 변경이 있어가지고 채용제도 변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공사 인재상 중에 전문성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전문성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이번 선발 방식을 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앞전에서 설명드린 공통과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공사의 경우 금융회사와 함께 업무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어느 직렬이든 간에 기초적인 회계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모든 채용 직렬을 대상으로 회계 관련 기초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공통 과목을 올해부터 신설하였습니다. 회계 원리 전체가 출제 범위인 것은 아니고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재무제표 분석,
요 범위에서만 출제되고 있으며 예시 문제가 현재 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시 문제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준비하실 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업무 관련 자격증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CFA 레벨 3, 보험계리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이 6개 자격증에 대해서 필기 전형 시 3%의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까지는 저희가 2차 면접에서 2차 면접 점수 100%로 합격자를 선발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필기 점수와 2차 면접 점수를 각각 25%, 75% 반영하여 선발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제도가 없었고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이기 때문에 변경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우대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취업 지원 대상자, 즉 보훈 대상자의 경우에 저희가 5% 혹은 10%의 가점을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에서 각각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우대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는 우대 확대를 위해서 서류 전형부터 1차 면접까지 15%의 가점을 부여하고 2차 면접 시에는 10%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이제 서류 전형부터 2차 면접까지 일률적으로 10%의 가점을 부여했는데요. 이번에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서 서류 전형부터 1차 면접까지 15%로 가점 비율을 높였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에서 각각 5%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인재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서류 전형부터 1차 면접 전형까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인원에 대해서 추가 합격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지역인재 채용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지역인재 채용 시 2차 면접 때 5%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이 부분도 올해 좀 변경이 된 내용인데요.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 전형부터 1차 면접까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에 대해서 추가 합격을 시켜줬던 반면에 2차 면접에서는 우대 사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서 2차 면접에서 5% 가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우수한 지역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6개의 자격증에 대해서 이제 필기 전형에서 3% 가점을 부여를 한다고 했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올해 새로 추가된 가점이기 때문에 좀 잘 해당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예금보험공사 우수 인턴이셨던 분들에 대해서 서류 전형 면제 혹은 서류 전형 5%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예금보험공사 2020년 신입직원 채용에 대해서 좀 핵심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사 지원 마감일이 9월 1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5시까지이므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입사 지원을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 입사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채용제도 관련해서 올해 이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꽤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보도자료나 뭐 공사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변경된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이제 그 변경된 사항을 숙지 못해서 생기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12월 15일 아까 말씀드린 저희 입사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코로나19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와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저희 예보 설명회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산업은행 기업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성 과장이라고 합니다. 원래 매년 이맘때쯤이면 저희가 전국에 있는 대학이나 채용 박람회장에서 지원자분들을 직접 뵙고 저희 채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는 시기였는데요. 또 특히 올해 저희는 10년 만에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서 총 100명이 넘는 신입행원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채용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코로나 확산 상황 때문에 올해는 제가 직접 채용 지원자분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이런 자리로나마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드리고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당행의 직무에 대한 소개와 전략을 좀 간단히 안내해 드리고요. 다음으로 조직 문화에 대한 또 설명을 조금 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채용 정보 소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KDB 산업은행을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해 보라고 하신다면 살아있는 대한민국 경제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은행을 올해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이라든지 주요 기업, 대기업 계열사의 중공업, 항공사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사실 뉴스에 저희 은행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저희 나라의 경제나 산업계에 조금 풀기 어려운 숙제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희 은행은 54년에 설립된 이후 경제 위기가 닥칠 때나 또 산업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할 때마다 기업들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그 숙제들을 함께 풀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산업 트렌드의 흐름과 그에 따른 저희의 역할의 변화를 반영해서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선포했는데요. 대한민국을 미래로 연결하는 금융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또 그에 따른 중장기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은행이 전통 기간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구조조정에 주력해 왔다면 지금은 구조조정 전략도 조금 변화를 하는 한편 많은 혁신 벤처 기업들을 이제 발굴하고 또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조금 초점을 두고 있어서 저희 은행의 기업 지원 전략의 중심축이 좀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넘겨주시면 5가지 중장기 전략 목표를 만들었는데요. 이 목표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제 관련된 부서나 직무 소개를 통해서 과제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 전에 저희 채용을 담당하는 채용 담당자로서 조금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은행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 입행 지원서를 통해서 본인의 지원 동기나 입행 후 계획을 작성하시게 되고 해당 내용이 면접 과정까지 계속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원서를 받아보면 사실 너무 많은 비중의 지원서가 똑같은 업무나 특정 부서만을 언급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최근에는 넥스트라운드실을 전부 운영하신다고 말씀해 주신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입행 후 계획이 전부 동일한 내용이 되어버리고 지원서가 조금 차별이 없는 지원서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기사나 보도자료로 접하실 수 있는 저희의 중점 사업을 캐치하셔서 그런 내용을 작성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성격이나 역량이나 가지고 쌓아오신 스펙을 반영해서 조금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게 눈에 띌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 은행은 그 영업을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또 상금채 발행이나 예수금 조달 같은 이제 자금 조달 업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업에 지원하면 좋을지 산업과 기업을 분석하고 또 그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제로 대출이나 여러 가지 복합 금융 방식으로 대출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나 사후 관리 등의 업무까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양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성격으로 고객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현장보다는 좀 안에서 기획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숫자를 좋아해서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이나 산업 분석을 통해서 레포트를 쓰실 수 있는 분 등의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성격이나 역량을 생각하면서 어떤 업무를 내가 왜 잘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셔서 저희에게 제시를 해주시면 면접 과정까지 조금 더 이렇게 설득력 있게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조직도랑 영업정 현황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그 과제별로 저희 주요 사업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저희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성장 금융 분야에서는 저희 은행의 대표 브랜드가 된 넥스트 라운드실을 2019년에 110회 정도 진행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많은 혁신성장 분야에 16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벤처기술 금융실이나 넥스트 라운드실 말고도 저희가 스케일업 금융실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조금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금융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생태계 재편 지원 분야인데요. 저희가 최근에는 중소중견 기업 지원에 대한 강화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소재나 부품, 장비 등 기초 산업에 대한 신디케이션, 인수금융 등 네트워크 금융을 통해서 좀 지원을 강화하고 또 대우조선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현안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금융 전략을 추진해서 경영 정상화를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하는 곳은 기업금융실이나 기업구조조정실이 있고 또 저희 은행에서 가장 현장에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 전국 영업점에서 중소중견 금융 지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기존의 해외 네트워크가 굉장히 넓은 편인데요. 작년부터 인도네시아에 있는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등 신남방 지역 쪽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좀 더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은행의 선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PF 실적이 누적으로 100억 불 정도가 돌파하는 등 저희는 이제 해외에 있는 영업 기반인과 그동안의 IB 금융 노하우를 통해서 조금 더 꾸준한 또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동방성장 펀드나 녹색기후기금 사업, 또 임팩트 펀드 조성 등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는 정책금융의 새로운 분야도 개척을 하고 또 한반도 신경제 시대를 대비해서 한 연구활동 같은 것들은 저희 정책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또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모든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당행 내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은행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상금채 발행이나 우량 예수금을 유치하는 부서들이 있고 또 내부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 전환이나 업무 그런 조직 문화 혁신을 추진하고 기획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업 분야가 있으니까 지원 동기나 입행 후 계획 준비하실 때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좋은 입행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산업은행이라고 하면 아직도 조금 경직적이고 보수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지원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저희가 조직 문화 개선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자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이 KDB 웨이가 전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문구를 공모해서 산업은행 임직원들이 일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만들자 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인재상을 참고하실 때도 중요한 자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보시면 사회적인 책임감이나 혁신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대신에 불필요한 관행이나 불필요한 업무 이런 것들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더 예를 들자면 제가 입행했을 때보다 확실히 페이퍼워크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졌고 또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쪽지나 메일 같은 것으로 이제 의사결정이나 회의를 대체하는 그런 문화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에 핫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디지털 전환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하남에 있는 디지털 스퀘어를 신축했고요. 디지털 분야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쪽에서 근무하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근무 환경의 본점도 스마트 오피스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좀 유연한 근무 환경이나 이런 유용한 업무 툴들이 많이 공유되면서 누군가 강요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생각하고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디지털 빅뱅 아이디어 공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생생하게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까지 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입행 지원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채용 정보에 대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채용 설명회를 이제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하반기에 진행하는 2021년 신입행원이 이미 이제 시작이 돼서 어저께 서류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타이밍에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많은 질문이 나왔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향후에 저희 채용 지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올해 채용 절차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감을 잡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은행 일반과 디지털 분야를 나뉘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마다 아시다시피 채용하는 실제 상세 과목은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주시는 부분이 이제 기술 분야, 이공계 분야 지원자께서 향후에 기술 분야 채용은 없는 건지 혹시 어떻게 계획이 있는 건지 문의를 주시는데 저희가 은행 내부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매해 새롭게 인력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미리 그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꾸준히 앞으로 매년 채용할 계획이 있으니까 계속 공고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엔 참고로 생명공학이나 전자공학 같은 분야를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네,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지만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이 내가 근무했던 기업명은 기재가 가능한지를 문의 주시는데 기업명은 블라인드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 가능하신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응시 자격은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는 특별히 연령이나 학력, 전공에 제한이 없습니다. 간혹 필기 시험 과목에 경영학, 경제학, 전산학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해당 과목을 전공을 해야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또는 해당 전공자가 우대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 실제로 필기 시험만 통과하시면 입행이 가능하시고요. 저희 경영학 분야 지원자 채용이 되신 분들 중에는 뭐 산업공학이라든지 인문학, 중어중문 등 굉장히 다양한 전공자가 있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대사항인데 이 중에 또 질문을 많이 주시는 부분이 지방인재를 이제 관련해서 본인이 지방인재에 해당이 되는데 반드시 선택을 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요. 해당 사항이 있으셔도 저희가 지방인재로 들어오시면 초기에 입행 해당 지역에 근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고려하셔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은 이제 올해 진행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단계가 서류심사, 필기시험, 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류심사 부분은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잘 담는 솔직한 지원서를 써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어학 성적 같은 경우에는 미충족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시고 실제로 최종 합격된 지원자 중에 미충족인 경우가 매년 발생한다는 사실을 참고하셔서 다른 역량들을 개발하셔서 충분히 지원 가능하시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필기 시험인데 저희가 가장 많은 배수가 이렇게 불합격이 되는 단계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셔서요. 이제 필기 시험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Q&A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과목을 정해드리지 않고 있어서 많은 답답함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제가 담당자로서 드릴 수 있는 팁은 이제 조금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가장 필수적인 전공 과목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고 핵심 이론들을 얼마나 빨리 잘 이렇게 서술하실 수 있는지 그런 영향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차 면접은 하루 종일 진행이 되고요. 저희 직무능력 면접, 심층 토론, 팀 과제, 그리고 PT 면접까지 4가지의 면접을 수행하시게 되고 특히 전산 분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토론이나 팀 과제 대신 실전 코딩 역량을 테스트하는 코딩 역량 평가가 추가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2차 면접까지 오시게 되면 저희 임원진 분들과 함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짧게 가지고 면접을 수행하시게 되고요. 이 단계가 모두 종료가 되면 채용을 하시게 해외 예정자로 결정이 되는 과정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신입행원 선배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현장에서 만날 뵐 수가 없어서 정리를 한 노하우고요. 추후에 자료를 통해서 조금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용을 담당하면서 느끼는 거는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준비를 하시는데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하신 만큼 공을 들여서 준비하신 지원자분들은 과정 중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들인 노력이 언젠가 꼭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저도 끝까지 항상 응원하면서 채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증권금융 기업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증권금융 인사팀 과장 고노성입니다. 올해 저희 회사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해서 저희 회사 간략한 소개와 함께 채용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는 먼저 저희 회사 소개 그리고 신입사원 채용에 대한 내용 간략히 설명하고 지원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 회사는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 회사입니다. 자본시장법을 보시면 스크롤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증권금융 업종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저희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증권금융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1955년에 저희가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요. 증권업계에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된 창립 65년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증권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특정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럼 증권금융이 뭔지, 저도 처음에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많이 난감했었는데, 먼저 사전적인 정의로는 증권 인수, 취득, 매매, 보유, 증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필요한 자금이나 증권을 여러 사람들, 대상들, 그러니까 금융투자업자와 일반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공급함으로써 증권이 원활하게 발행이 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아가서 증권시장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것을 지원하는 것을 증권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증권시장, 자본시장에서 유동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증권 산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간략한 연역인데요. 처음에 초창기에는 주식시장,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워낙 작았다 보니까 증권사들과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경제의 성장기에는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데 초점을 두고 저희 회사 업무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됐고, 저희 회사가 투자자 예탁금을 전담 예치하게 됨으로써 자본시장과 투자자의 안정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 2007년, 8년 금융위기와 그리고 올해 코로나로 인한 자본시장이 좀 위기를 겪으면서 저희 회사가 증권사에 자금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의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저희 회사의 역할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업무 성격은 공적 업무와 상업 업무를 두 개를 동시에 수행하는 좀 약간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과 우리사주 관리, 저희 회사가 전담으로 하는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상업 업무로는 증권담보대출과 증권담보대출을 위시하는 증권금융 업무와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집합투자자산 보관관리나 증권 대차중개나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경쟁하는 업무들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투자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사주 전담 관리로 많은 근로자들에게 우리사주에 대한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자본시장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기여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인재상은 회사 인재채용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열정적인 학습인, 창조적인 혁신가, 신뢰받는 봉사인입니다. 막연한 구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학습, 혁신, 봉사라는 키워드가 저희 직원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거를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따 Q&A 시간에 혹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2020년 신입사원 채용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 부문으로 채용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반 직렬과 일반 공통 부문과 특성화고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하게 되고, 공통 부문에는 일반 직렬과 IT 직렬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공통 부문, 일반과 특성화고 부문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저희 회사 일반적인 업무 전반을 이렇게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IT 부문으로 입사하시는 분은 IT 인프라 개발 유지, 그리고 정보화 전략 수립, 그다음에 정보보호 시스템, 이런 IT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채용 일정인데요. 아직 저희가 채용 공고가 뜨진 않았습니다. 다음 주 채용 공고 내는 것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검토 중에 있는데요. 현재 지금 채용 공고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9월 초에 접수를 하고 9월 중순에 서류 전형을 하고 10월 중에 필기 전형, 11월 중에 실무 면접을 거쳐서 11월 말 최종 면접을 하고 12월 입사를 목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올해 좀 바뀌게 되는 게 있어서 좀 설명드려야 될 게 있는데 먼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위에는 그 부문에 대한 거는 앞에 설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까지 저희가 서류 전형에서 대부분의 지원자들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자소서 자수 제한이 있었는데 그거를 미달하는 몇몇 분들을 빼고는 다 필기 1차 시험에 대한 기회가 제공됐었는데 이번에는 1차 필기가 없어지고 2차 필기로 했었던 전공 논술만으로 필기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류 전형이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실질적인 자기소개서나 저희가 서류 전형에서 했었던 질문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자분들께서는 서류 전형에 큰 그 중요도를 두고 열심히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은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학교나 나이 등 기재하지 않으셔야 되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히 잘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기 전형은 공통 부문은 전공 논술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경영과 경제학, 일반 직렬은 이렇게 둘 중 하나를 택일해서 시험을 치시면 되는데 전공과 무관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T 같은 경우에는 전사랑 시험을 보게 되고 특성화고 부문 지원자는 객관식과 일반 논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는 실무 면접과 최종 면접이 있고요. 그 실무 면접 단계에서 인성 검사를 함께 진행하게 되고 모두 이걸 합격하신 지원자는 신체 검사를 거쳐서 최종 합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지 이제 올해 입사한 친구들을 좀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뭐 학교나 그다음에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거는 적으면 안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금융 시장과 회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는 대답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회사다 보니까 증권금융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다들 잘 몰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기사를 검색해서 그 해에 특별하게 추진이 되는 특정 업무를 찍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저희 회사 업력이 60년이 넘는 회사다 보니 저희 회사가 본질적으로 하는 본업이 무엇인지 회사 IR 자료실과 자본시장법령에 보면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설명은 모두 마쳤고요. 저희 회사 모토가 신뢰와 상생의 자본시장 성장 파트너입니다. 저도 저희 회사 입사하기 전에는 증권금융 회사가 뭐 하는지 잘 몰랐는데 보통 여의도 바닥에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여의도에 와서 증권금융이라는 회사를 알았고 증권금융이 정말 좋은 회사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많이 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훌륭한 지원자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에 많이 지원하셔서 저희와 함께 자본시장 안정에 많이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협은행 기업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협은행 인사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장지훈 과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수협은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협은행은 1962년 4월 수협중앙회 창립과 더불어서 수협중앙회 일부인 신용사업 부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수협법이 개정이 되면서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가 되었고요. 2016년 12월 새롭게 수협은행으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수협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어업인과 수산물 가공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인데요. 그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 시중은행들과 수협은행의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즉 수협은행은 일반은행에서 재원이나 전문성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어업인과 수산물 가공업자들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은행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특수은행 5군데 나와 있는데요. 그
취준생들이 오해가 많이 이 부분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특수은행이지만 이제 수협은행은 업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은행으로서 특수은행의 공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모든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반은행과 99% 하는 일이 동일합니다. 네, 다음 장. 수협은행은 이제 전국에 131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상호금융 즉 이제 수협조합이라고 하죠. 그 483개 지점을 포함하면 총 614개의 지점과 현재 지금 2천여 명의 직원분들이 수협은행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수협중앙회에서 분리하여 수협은행이 출범하면서 리테일 중심의 고객 기반 확대와 내실 경영을 강화하여 표에서 보시듯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하반기 채용 계획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하반기 채용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수협은행은 크게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세 가지 전형으로 진행이 되고요. 먼저 채용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반기 채용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저희 일반 분야, IT 분야, 디지털 분야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뭐 셋 다 할 수도 있고 적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재작년부터 디지털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IT 분야와 디지털 분야의 차이점이 뭐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은행의 이제 대면 사업과 비대면 사업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비약은 있지만 취준생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원 자격 부분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지원 자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지역 인재를 채용했었기 때문에 지역 인재 지원자에 한해서 해당 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자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우대 사항으로는 서류 전형에서 당행 봉사활동 경력자를 우대했고요. 금융 자격증이나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도 서류 전형에서 우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취업 지원 대상자나 장애인은 5에서 10% 모든 전형에서 우대가 되었습니다. 필기 전형의 경우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즉 NCS를 실시하였고요. 과목으로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 관리, 정보, 조직 이해 6가지 과목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반 분야의 경우에는 거기에 더불어 금융 관련 상식을 봤었고요. IT 분야의 경우에는 코딩 능력 평가를 진행했었습니다. 디지털 분야는 아직 미정이어서 하반기 채용 공고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접입니다. 1차 역량 면접과 2차 인성 면접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일반 분야 1차 면접에서 상황 면접이라고 있었는데요. 특수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응하는 모습을 평가하는 면접의 형태입니다. 기존에는 세일즈 면접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세일즈 면접에서 더 확장해서 세일즈를 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지점 및 직장 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저희 직원이 제시를 하면 지원자의 대응 능력을 보기 위한 면접 형태입니다. 디지털 분야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하반기 공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협은행에 대해서 이제 이 PPT가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을 하긴 할 텐데요. 궁금한 이야기를 최근에 이제 입사한 신입 행원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에 근거하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수협은행 입사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과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협은행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에도 타행 대비 정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수협은행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꾸준하게 팔로우 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후에도 채용 박람회 향후에 송파구청이라든지 해양수산 박람회를 참석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행하면 근무지가 어디인가요? 수협은행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거주지 및 연고지 우선 배치를 위해서 인사팀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신입행원의 경우에는 격지 배치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참고로 이제 수협은행 지점의 약 70%, 131개의 한 70% 이상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점입니다. 지역 인재의 경우는 해당 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수협은행 워라밸은 어떠한가요? 이제 지금 이거는 다 신입행원들과 얘기한 거를 바탕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PC 오프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야근 문화도 거의 근절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날로 연장 근무가 절대로 불가하고 연장 승인 관리는 저희 수협은행 인사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협은행에서는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수협은행은 타행 대비 규모가 좀 작다 보니 본사와 지점 간의 순환 근무가 많은 편입니다. 이제 특정 부서, IB나 심사, 자금, 외환 등의 경우에는 매년까지는 아니지만 사내 공모 제도도 있기 때문에 입사 후에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거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수협은행 연봉 수준은 어떠한가요? 이제 취업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이제 수협은행의 연봉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수협은행은 복지 포인트 외에 모든 급여 및 수당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각종 이제 공제납 카드 판매 수당도 존재해서 실제 지급액으로 따지면 결코 타행에 되지 않는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협은행 조직 문화 괜찮나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지바지입니다. 지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수협은행 전반적인 기업 문화는 수평적이다라고 신입행원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입니다. 취준생 분들을 위해서 저희 수협은행에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올바른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서 수협은행에서 뵐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협은행 채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댓글로 달아주실 때 앞에 회사명을 좀 기입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댓글 올라오는 거 확인하기 이전에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있어요. 지금 회사들 너무 좋거든요. 근데 좀 개인적인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부터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좀 다니는 것 같다. 이 독보적인 매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금보험공사부터 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예금보험공사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실 텐데요. 일단 저희 공사의 가장 큰 매력은 이제 서울 청계천 고정근무를 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금융권 공공기관들은 다 지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순환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예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가 저기 서울에만 존재를 하고 거의 모든 직원들이 그 본사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으로 순환을 한다거나 그런 게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서울 근무가 가장 큰 메리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은행은 어떻습니까? 저희 회사에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요. 아까 업무 관련된 거는 발표 때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제가 저희 회사에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좋은 동료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가 사실 굉장히 점잖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문화이기도 하고요. 특히 저희 동기들이나 제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굉장히 업무만이 아니라 본인의 삶이나 자기 개발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 여가나 가정에서도 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좋은 자극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직장인들의 그 삶의 질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하루 종일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과 일하느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그 좋은 동료들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회사 다 좋습니다. 제가 3년 차 때 왜 직장인 3년 차 때 왜 우울증이 한 번씩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직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었는데 계산기를 들으려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지금 있는 회사보다 마땅히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남아 있게 됐는데 뭐 급여 측면이나 복지 측면 뭐 그것도 그렇고 워라밸도 좋은 편이고 그리고 저희 회사 입사하시는 분들이 다 좀 둥글둥글하고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입사를 해요. 그래서 함께 일하시는 분위기도 좋고 예, 좋은 회사입니다. 네, 아까 앞에 설명드렸었는데 다양한 그 직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 수협은행은 유리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하고 싶고 노력을 하면 뭐 승진이라든지 하고 싶은 일을 뭐 학교나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점이 제가 뭐 10여 년간 수협은행 다니면서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장점을 얘기했으면 그래도 사람인지라 아까 한국증권금융 인사담당자님께서 계산기를 두드려봤다고 했는데 그럼 플러스가 있으면 분명히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를 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요 우리 수협은행 담당자님부터 그래도 조금 이거는 생각하고 입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보통 지원자들이 이제 대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공부가 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제가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알아야 되는 지식들도 많고 요즘 고객들이 워낙 그 저희보다 더 똑똑하시고 많이 알고 오시기 때문에 그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힘든 점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 저희 회사가 좀 그 대중들에게 네임밸류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 아직도 제가 증권사 다니고 있는 줄 압니다. 저희 회사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한 가지 큰 단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일이 많습니다. 보통 저희 증권금융이 뭐 시내 직장이다 뭐 이러면서 좀 소문이 났는데 그래서 일이 없는 줄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정말 많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학습해야 되고요. 저희가 회사 규모에 비해서 다루고 있는 업무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거든요. 저희가 회사 소개 영상 때 저희 회사는 여의도다라는 이제 카피를 땄는데 여의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저희 좀 비슷한데 아까 제가 다양한 업무 분야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순환근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인사부의 5번째 부서인데 사실 제가 인사 업무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근무지나 자기가 담당하게 되는 업무가 조금 불확실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하고 싶은 업무를 초반에 마음껏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단점이자 기회이고 장점일 수도 있는 게 또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다양한 부서에서 은행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연수 과정이나 공모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업무에 대한 어필을 많이 해주시면 그만큼 하시는 만큼 또 기회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산업은행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희도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역으로 순환하는 경우는 없지만 이제 직무 간 순환이 존재를 하고요. 저희 예보 같은 경우도 꽤 다양한 이제 업무 분야가 있습니다. 뭐 저희 그 이번 채용 박람회 브랜딩 페이지나 아니면은 저희 공사 홈페이지를 보시면 업무 소개가 있는데 소개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업무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인사 지금 부서가 3번째 부서인데 저는 처음에 이제 기금 관리하는 업무를 했고 2번째는 리스크 업무를 했고 뭐 이제 3번째 저도 인사에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처음에 이제 인사 쪽에 오면서 좀 완전히 새로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 가지 업무만 한다보다는 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그런 적응하는 부분이 좀 힘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제가 장점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한 곳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소문 같은 게 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좀 처신을 좀 잘해야 된다. 이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내 소문이 돌지는 않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는 신경을 많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그건 예금보험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가 소문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엔 좀 개별 회사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금보험공사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거 조금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댓글에 올라왔던 건데, 서울에 본사가 있는 기업인데 왜 지역 인재에 가점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근데 뭐 꼭 지역 인재라 그래서 이제 꼭 삶의 터전이 지역인 경우는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회 형평적 채용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좀 기관 입장이긴 하지만 뭐 경평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지역 인재라고 해서 꼭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저희는 절대 보지 않고 동일한 이제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 인재 좀 출신 지역을 다양화하는 게 뭐 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역 인재에 대한 채용을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사실 예금보험공사에 들어온 질문인데 좀 공통적으로 제가 한 번씩 여쭤볼게요. 저희가 그 유사 경험이나 유사 회사에서 인턴을 한 거는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우리 취업 준비생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예금보험공사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인턴을 한 경험이 있대요. 이런 경험이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부보금융직 기관 중에서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업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보험사에서 실제로 업무를 하셨던 경우에는 이제 실제 저희 보험관리실이라고 이제 보험 업무 이제 보험 회사 관리하는 이제 리스크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런 부서에서 제 생각에는 아주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소서나 직무능력 소개서에 본인의 그런 경험이나 직무 관련 경력들을 잘 녹여서 쓰시면은 저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산업은행은 좀 어떤가요? 그 경력 부분 많이 질문 받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조금 다른 게, 이제 사실 신입행원들에게 엄청난 직무 전문성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직무 지식 시험, 이제 필기 시험을 통과하고 난 면접 과정까지 오시게 된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어와서 얼마나 조직에 적응을 하시고 또 좋은 역량과 품성을 보여주실 수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경력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크게 뭐 우대가 된다든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경력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고 그 안에서 기여한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셔야지 그 경력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고, 반면에 그런 경력이 없으셔도 다른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내가 산업은행에 적합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해 주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도 산업은행이랑 비슷하고요. 완성된 인재를 뽑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함께 갈 성실한 인재를 뽑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경력이 자신의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본인이 무엇을 배웠고 그걸 통해서 어떤 거를 깨닫게 됐는지, 이런 쪽으로 면접 과정이나 준비 과정에서 어필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수협은행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 대학생들에게 뭐 취준생들한테 막 그렇게 큰 거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경험이든 그 직무와 연관시킬 수 있다고 하면, 면접이든 그게 자기소개서든 그걸 연관시켜서 어필을 하고 그쪽 회사에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합당하다면 서류든 면접이든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번엔 산업은행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 논술 평가 기준이 좀 궁금하다고 해요. 뭐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그러면 가이드를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마침 그 논술이 저희가 필기시험 3과목 중에 하나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의 글을 써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시간이 좀 짧은 편입니다. 1시간 이내의 시간에 한 편의 글을 쓰셔야 되고 또 해석하셔야 되는 지문이나 문제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채용 과정을 진행하면서 보면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출제하는 주제가 현재 사회 관련 이슈와 그다음에 저희 본인의 가치관이나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 같은 거를 같이 녹일 수 있는 문제를 드리는데,
그 지문에서 어떤 시사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면 문제가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고 바로 그 키워드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것을 막 쓰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제 뭐라도 쓰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쓰시는 것 같은데 그 분량이 좀 길더라도 그렇게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조금 일방적인 글을 쓰시는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그 지문과 문제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거에 맞게 좀 길지 않더라도 포인트를 잡아내서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실 때는 제가 이제 신입행원들에게 많이 물어보니까 일단은 글을 한 편으로 쭉 쓰는 그런 경험이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스터디원이나 주변 친구들하고 같이 주제를 조금 선정을 해서 완결된 글을 빠른 시간 내에 한 번씩 써보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보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같이 질문 드릴 텐데요. 이번 코딩 역량 평가 관련돼서는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좀 가이드를 달라고 하네요. 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딩 역량 평가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처음 도입을 해서 실시를 했고요. 면접장에 오셔서 현장에서 그 컴퓨터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배정해드린 좌석에서 제한 시간 내에 주어진 문제를 푸는 방식이고요. 사실 그 들어온 지원자분들, 그러니까 채용 예정자분들께 여쭤보니까 기존의 전산 분야에서 다른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코딩 평가와 문제의 유형이나 난이도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 전산 분야 지원자분들은 코딩을 준비하실 때 이제 예상 문제를 풀어보시는 그런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면접장에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내외로 진행이 된다.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한국증권금융의 질문인데요. 이번에 필기시험이 좀 변경된 것 같은데 필기시험의 경우 전국 논술만 100% 나오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일반 직렬 같은 경우는 전공 논술 100%고요. 저는 필기시험 1차에서 그 다른 그 논술이 아닌 이제 1차 시험을 봤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채용 공고가 나야 확정이 되겠지만 현재 그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공 논술만으로 필기시험을 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채용이 오픈이 된다고 했는데 어학 점수는 필수 조건인가요? 이런 질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는 이번에는 적부가 아닌가요? 이런 질문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학 점수는 필수고요. 이번에는 서류 전형 심사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그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서류 전형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들을 열심히 고민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잘 써주셔야 서류 전형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인사담당자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서류 전형을 좀 이거 하나만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좀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마땅히 없는 것 같고 이제 블라인드 채용 그거 유의해달라는 거 뭐 공통적인 얘기는 다 아실 것 같고 그 저희도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힘든 게 서류 전형 채점이 다 저희가 외부 위원분들을 선임해서 이렇게 서류 전형이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 채용 공정화를 위한 거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제 답변 이 정도밖에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가장 솔직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논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면 또 오픈이 되면 또 많은 정보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협은행인데요. 어업인 자녀나 어촌 거주 중인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점이 있는지 여쭤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저희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네. 뭐 부모님의 직업이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PT 발표 때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궁금하다고 합니다. 수협은행은 다 좋은데 연봉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담당자님이 조금 정확한 연봉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비유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에 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좀 바로 잡아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똑같은 얘기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펀드나 공제, 판매 수당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급여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제가 10년 동안 경험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에는 크게 불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공통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예금보험공사부터 다시 한번 갈 텐데요. 저희가 보여져 있는 인재상들 많이 있어요. 인재상들 많이 있는데 PT 발표 때도 있었고요. 근데 그 인재상 말고요. 모여 있다 보니까 이런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다. 숨겨진 인재상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지원서를 쓸 때나 면접을 준비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금보험공사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아마 뭐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제 동료 직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후배 직원들을 보면 보면은 이제 저희 인재상이 전문성, 소통, 책임감인데 당연히 요 세 가지는 이제 모두 갖추신 분이 들어오고, 이제 질문을 해주신 그런 숨겨진 인재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좀 소통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다 이렇게 좀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다 보니까 좀 친화력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좀 이렇게 같이 업무 협조도 좀 잘 되고 좀 뭐 요청하면은 이제 요청도 잘 들어주시고 사실 좀 다른 이제 뭐 쪽하고 이제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좀 협조 요청을 하면은 굉장히 물론 같은 회사니까 그러겠지만 잘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이렇게 좀 친화력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좀 지원을 해주시면은 좀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회사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냐고 하시면 제 생각에는 책임감이 좀 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고객도 있고 또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거든요. 은행의 특성상 좀 여러 가지 그 주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여러 가지 요구에 이제 맞는 일을 해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다 있는 것 같고 조금 불가능한 일이나 많은 일이 주어져도 어떻게든 이제 결과를 내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숨겨진 인재상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저희 인재상은 KDBW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후배 직원을 봤을 때 같이 가장 일하기 좋고 편하다고 생각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좀 이렇게 호기심이 있는 적극적인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게 그 은행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스스로 생각해보는 이제 후배 직원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원하고 같이 일을 하면 저도 같이 배우는 게 많고 제가 협업을 할 때도 조금 더 적극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들어오시게 되면 그런 이제 신입행원이 되시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회사 인재상은 학습하고 혁신하고 봉사하는 이게 공식적인 인재상인데요. 일단 그런데 뽑아놓고 보면 신입사원들 특징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둥글둥글하고 유순해 보이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회사 특징과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숨겨진 인재상이라기보다는 인사팀 담당자로 바라는 거는 끊임없이 계속 일이 쏟아집니다. 저희 회사 일이 많고 새로운 업무를 계속 개척해 나갈 게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학습하고 그리고 주어진 일을 동물에 비유하면 좀 소처럼 확실하게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해내는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수협은행에는 저는 아닐 수 있는데 센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지점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잘 대응하는 센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숨겨진 인재상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항상 채용을 하면서 이제 수협은행에도 이제 인재상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채용을 진행하면서 중요시하는 인재는 수협은행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수협은행에 대해서 얼마나 좀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같이 동료로서 일하고 싶은 사람인지 그리고 고객들이 그분을 바라봤을 때에도 은행원에 적합한 사람인지 요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자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신다면 좀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수협은행에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아직 채용 공고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대상의 금융 자격증이라 하셨는데 대표적인 금융 자격증 어떤 거를 좀 우대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금융 자격증 명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중은행과 99% 하는 일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털에 금융 자격증 치시면 그 관련된 자격증이 난이도별로 쭉 나오거든요. 그 관련된 자격증을 그 재학 중에 조금씩 취득을 하신다면 입사 때 분명히 도움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에서 공고사항에 우대하는 자격증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동일한 질문이 산업은행에도 나왔거든요. 혹시 특별히 우대하시는 자격증이 있는지? 저희는 전혀 우대한 자격증은 없고요. 아까 자격증도 아까 경력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참고 사항은 될 수 있지만 그 자격증을 본인이 이제 왜 땄는지 이걸로 어떻게 은행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어필해 주셔야 저희 참고 사항이 될 뿐이고요. 유무 자체가 저희에게 우대 사항을 드리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네. 이어서 좀 산업은행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까 PT 소개 때 경영경제 직구는 조직 구조를 통해서 좀 하는 일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전산직에 하는 역할 좀 말씀해달라라는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전산직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전산 직원이 아니어서 네. 정확한 직무를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디지털 직군이라고 하는 게 작년에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분야도 뽑고 IDT 전산 분야를 코딩 역량까지 평가해서 뽑고 있는데 기존에는 은행에 관련된 전산 시스템을 좀 운영하고 개발하는 데에 이제 좀 업무 범위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저희가 디지털 추진부라는 데가 새로 생겨서 은행 전사적으로 이제 그 기존의 시스템만이 아니라 한 단계 조금 그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그런 부서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전산 분야 지원자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해당 부서에 가셔서 이제 현업과 같이 좀 밀접하게 소통을 하시면서 현업에서 발생하는 그런 업무 혁신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까지 기대를 하고 있어서 해당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은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수협은행 질문이에요. 예, 수협은행 질문인데요. 상황 면접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상황 면접 네. 말씀하시는 거. 그 제가 채용 박람회나 설명회 가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 스터디를 꼭 이 부분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떤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스터디를 통해서 서로 연습을 해서 이게 긴장하지 않게 그 실제 면접에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공통적으로 질문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직무마다 핵심 역량들은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직무들을 채용하고 있고 이런 핵심 역량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우리 신입사원들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금보험공사부터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제 채용제도 변경된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 이번에 채용제도 변경을 하면서 그 공통 과목을 신설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부보 금융기관이라 그래서 좀 금융기관들하고 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판단을 해서 좀 저희가 회계 원리 쪽을 조금 이번에 신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계에 대한 기초 지식을 좀 가지신 분들이 올해는 좀 채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좀 아마 타과 특히 이제 법학과나 아니면은 뭐 IT 쪽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게 다 금융권 그 기관들과 같이 일하는 이런 공사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역량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서 뭐 적극적이고 소통을 잘하고 이런 인재를 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최근에 아마 지원자분들이 조금 곤란해하셨을 만한 저희 지원서 항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역량을 어떻게 개발했냐, 일반 은행 경영 경제 지원자에게도 디지털 마인드를 어떻게 활용해봤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서 대체 이거 무슨 역량을 쓰라는 거냐라고 답답해하셨을 것 같고 반대로 전산 분야 지원자분들도 나 원래 전산 공부한 사람인데 무슨 디지털 마인드를 더 써야 하냐라고 굉장히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디지털 역량이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리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정의를 하기로는 그 지금 세상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저희 은행도 그 흐름에 맞게 변화를 해야만 한다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서요. 그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본인이 생각하고 일하고 사는 방식을 조금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마인드를 저희가 디지털 마인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을 어필을 하실 때 뭐 최신 아장 기술을 내가 써봤다라든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봤다 이런 것들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희가 기대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고 조금 사소한 본인의 일상이나 어떤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사소한 어플을 한번 써봤는데 굉장히 편리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기사를 봤는데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아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신다든지 근데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입행 지원서나 면접 과정에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지 마시고 본인이 저희 은행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보니까 내가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정도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인재상을 학습 혁신 봉사 이렇게 키워드로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바라는 인재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보통 저희 회사 입사하면 2, 30년 이상 함께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기술 환경도 많이 바뀌고 금융 환경도 많이 바뀝니다. 그때마다 자기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걸 계속해서 배우고 학습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사내외 연수를 많이 지원하고 해외 학술 연수도 하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신입사원분들도 완성된 모습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과 조직과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 상품을 고객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핵심 역량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그 영업 능력을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신입 회원들이 많이 그만두는 경우를 가끔씩 이게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 중에 이제 수협은행 정보를 많이 얻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저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생활 근접해서 접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점에 가서 여러분들 입사하고 싶은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가서 거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과연 잘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충분히 그 예상을 해보고 나서 지원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와서 시행착오를 겪고 나가시는 게 얼마나 시간 낭비고 서로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증권금융 관련돼서는 이번에 이제 논술 때문에 지금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준비되신 부분까지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공 논술이 어떤 문제 유형으로 몇 문제 좀 나오는지 그리고 CPA 2차처럼 전공 분야의 문제를 논술형으로 푸는 방식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아직 그 필기 전형에서 어떤 문제를 낼지는 아직 세부 기준은 확정은 안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외부 출제위원분들에게 의뢰를 하고 당일날 개봉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어쨌든 지원자분들 모두 동등한 상황이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행시 2차나 CPA 2차나 그런 나오는 전공 논술 시험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매년 출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금보험공사 질문입니다. IT 직군이어서 회계 원리가 익숙하지 않은데 공통 과목에 꽈락이 존재하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일단 공통 과목 저희 채용 공고를 보시면은 아실 텐데 일단 50점으로 평가가 되고요. 따로 꽈락은 없고 저희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 50점, 공통 과목 50점, 그리고 직무 능력 평가 전공 시험 200점으로 해서 총 300점으로 고득점 순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하고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취업 준비생들이 후배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사 말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회사를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조언을 주시면.
네, 일단 저희 공사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속 아까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일단 지금 저희 공사 같은 경우 올해는 이제 채용 공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일단 공고 기간을 놓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9월 1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이제 저희 공사가 특히 채용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좀 많이 당황을 하셨을 텐데 꼭 변경된 제도를 숙지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이제 작년 이전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해오던 이제 그 방식대로 준비를 하시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제도를 꼭 숙지를 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변경된 제도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공사 인사팀에 꼭 연락해서 확인하신 후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업을 여러 개를 보통 지원을 많이 하시고 또 기업마다 서류 필기, 뭐 면접 너무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치시는 과정을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 떨어질 때마다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고 한데 어떤 기업에 예를 들어 면접에 오시게 되면 저는 집중력을 좀 끝까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게 제가 채용을 진행해 보면 서류 필기 너무 어려운 단계를 거쳐서 오셨는데 면접장에서 이제 저는 물론 평가에 관여하진 않지만 그냥 앉아 계시는 것만 봐도 굉장히 긍정적인 기운이 느껴지시는 분이 있고 별로 저희 기업에 큰 관심이 없는 걸까 싶을 정도로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의욕이나 기운을 좀 덜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가 많이 지치시겠지만 본인 또 기회가 그만큼 가까이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마다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끝까지 내가 이제 주어진 거를 다 후회 없이 한다라는 마음으로 좀 임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아까 발표 마무리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 과정 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나는 노력한 만큼 받을 수 있고 그만큼 더 노력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조금 힘들지만 채용 과정을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가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먼저 코로나 조심하고 건강 관리 잘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가격리되거나 이제 그러면 응시 자체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좀 답답하시겠지만 몇 개월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면 취직하는 게 소개팅 과정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기업이 본인 회사에 맞는 여러분들을 이제 뽑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기업들을 자신에게 맞는 기업들을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시험 어렵게 내놓고 이런 말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떨어졌을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 회사는 나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본인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용을 진행을 하다가 보면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원자들한테 저희가 많은 역량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채용도 사람이 사람을 뽑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면접에 왔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이제 너무 긴장을 하고 떨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다 발휘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꼭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이 시간은요 이렇게 좀 마무리되지만 우리 2020 금융권 공동채용 온라인 박람회는 계속됩니다. 우리 오후 2시부터는요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 전북은행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우리 2시부터 다시 이어서 할 거니까요 계속 자리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2시에 봐요.